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 가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우리 마더텅 고2 영어 독해 책에서 어휘 부분입니다. 자, 어휘 부분. 이제 많은 친구들이 되게 운이 좋아서 또는 단어를 모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잘 골라 찍어서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보겠습니다. 절대 운이 아니죠. 운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인 복습과 암기로 다져가는 이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는 유형이 특히나 어휘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단어를 얼마나 다양한 종류로 외우고 있는가, 또 그 단어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쌓아왔는가에 따라서 이 단어, 어휘 파트의 정답을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요. 또 단어만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어를 가지고 그 문맥에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어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어휘 파트에만 좀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휘들을 꼭 외우고 계시면요. 우리 어휘 파트 문제들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파트에서도요.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어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비슷한 스펠링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의 어휘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concept는 개념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요. 스펠링 비슷한 conceit의 경우는요. 자만심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 glass와 grass를 가지고서 스펠링 한 개의 차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들을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수능 어휘라는 유형에서도 똑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단어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반대 의미를 갖는 어휘들도 있죠. affirmative라든지 negative라든지. 자, 긍정적인, 부정적인. 여기는 앞에 긍정적인은 positive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의미를 갖는 어휘들도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휘 유형에서 보통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제 어휘들이 있죠. 어휘들의 문제에서 자, affirmative와 negative가 나왔을 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다면 아, 생긴 게 좀 많이 다르네. 이런 어휘들은 이제 반의어의 관계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요 나머지 하나의 의미를 유추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스펠링이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단어들 한번 외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지금 문제 하나, 문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어법 시간에도 한번 이런 느낌으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지문 속에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그어진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A번, B번, C번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도 보이네요. 자, 어떤 것이 더 쉽다, 어떤 것이 문제를 풀어내기에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요. 어쨌든 둘 다 단어를 많이 외우고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3번부터 고르는 문제들은요. 특히나 이렇게 단어, 어휘들을 담고 있는 문장에 대한 해석이 꼼꼼하게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 문맥 전체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틀린 것을 골라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A번부터 C번까지 고르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 하나만큼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요 앞에 문제에 비해서 만약에 내가 A번, B번 둘 다 맞췄는데 C번에서 틀렸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다 꼼꼼한 단어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둘 다 중요하지만 이제 좀 봐야 할 포인트가 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실전 문제에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도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익혔으니 이제 자,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모든 어휘와 단어들을 다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영어 단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전에 한 개, 두 개씩 추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외우려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만 하루 10시간 넘게 매달려야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자, 딱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자주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외울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affect와 effect죠. affect는 동사 형태로 영향을 주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effect 같은 경우 결과, 효과, 영향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뜻은 비슷비슷하니까 뭐 대충 영향, 뭐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품사가 엄연히 다른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에서 사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은요. bold와 bold입니다. 스펠링 한 개 차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대머리에라는 뜻과 대담한, 용감한, 뭐 눈에 띄는, 뚜렷한 이런 느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특히 볼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 왜 폰트 글꼴 찾을 때 볼드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단어가 될 것이고요. 자, beside와 besides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만 beside는 어디 옆에 next라는 뜻이고요. besides는 게다가 뭐 in addition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차이를 좀 자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접속사와 문제가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문제를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S 한 개 차이가 몸 큰 차이가 있나 싶지만 의미 차이 확인할 수 있겠죠. comparable, 비교될 만한, comparative, 비교의라는 것도 지금 상황이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complement와 compliment, 이것도 되게 빈출 어휘 중에 하나였죠. complement의 경우는 보충하다, 보완하다, supplementary와 같은 뜻이지만요. compliment의 경우에는 칭찬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여기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conscience와 conscious예요. 우리가 conscious라는 단어, conscience라는 단어 둘 다 많이 봤을 건데요. 자, conscience, 양심, conscious, 의식하고 있는 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considerable 나오네요. 상당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분별 있는 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 정말 생긴 게 비슷한데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것도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disease와 disease. 이것도 발음도 비슷하죠. 스페링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사실 의미도 거의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만 요거 사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볼 건데요. disease의 경우에는 사망이고요. disease의 경우는 질병입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은요, economic과 economical이에요. economic은 경제의, 경제학의가 되겠죠. 여기에 s가 붙으면 economics, 경제학이 될 거고요. 자, economical은 경제적인, 이제 전략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경제적인까지도 우리가 economic만 알면 조금 유추가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얘죠. economical, 전략하는 이라는 의미까지 유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요, emigrant와 immigrant죠.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던 이제 어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둘 다 이민의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요. emigrant 볼게요.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이민이고요. immigrant는 들어오는 이민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좀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 import와 export의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port 같은 경우는 수출하다고요. import는 들어오다의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가 붙어있는 emigrant와 i가 붙어있는 immigrant의 차이, 나가는 이민, 들어오는 이민까지도 봐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스펠링 하나 차이로도 여러 가지의 그런 구분이 생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하나하나 봐두셔야만이 어휘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의 경우도요. 많아봐야 한두 문제밖에 안 됩니다만은요. 그 1등급을 가기 위해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맞춰줘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휘도 끝까지 차분하게 공부를 이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evolution과 revolution 두 가지가 있네요. evolution은 진화하다고요. revolution 혁명. 둘이 의미도 다르지만 스펠링이 하나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only a few 극소수와 not a few 꽤나 많은 상당수의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외운다기보단 좀 이해를 하면 편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a few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a few는 few와 그것도 차이가 있죠. few는 거의 없는, 정말로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a few는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few보다는 많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only a few, 단지 아주 조금 있어, 극소수의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극소수의이지만 not a few, 자, a few가 방금 뭐였죠, 여러분? 조금 있는이었죠? 그럼 not a few는 조금 있지 않은, 꽤나 많은, 상당히 있는 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요, 사실 not a few, a few 나왔어? 그럼 별로 없는, 뭐 이런 의미로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생각보다 뜻은 꽤나 많은, 상당수의라는 반대의 뜻이기 때문에요. 얘네도 제대로 보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은 general입니다. general 일반적인이고요. generous는 관대한이라는 또 성격적인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요. 얘도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hair과 hair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머리카락이라는 쉬운 단어지만요. 우리 이제 hair이라는 단어는요. 상속인, 상속하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handful, 한 움큼, handy는요. 뭐 손의, 한 움큼의가 아니라 솜씨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미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외워놓아야 할 단어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도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자, industry라는 거 우리가 산업이라는 명사를 외웠었죠. industrial은 산업의라는 뜻인데요. 문제는 industrious죠. 얘도 산업적인 뭔가 산업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은 단어이지만요. 근면한, 부지런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완전히 뜻이 달라졌고요. 자, ingenious, 교묘한. 근데 ingenuous는 솔직한 반대의 의미죠. 이런 반대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jealous와 zealous라는 단어도 자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그냥 앞에 J가 오느냐 뒤에 앞에 Z가 오느냐 차이인데요. 셈이 많은 질투하는 시샘하는 이란 jealous와 zealous라는 단어 열심히 하는 이란 뜻입니다. 둘이 지금 스펠링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듣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시면요. 무조건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주의를 좀 하시고요. 자, 사법의 살이 밝은이라는 단어 볼게요. judicial, 사법의, 그리고 judicious, 살이 밝은이라는 단어들 좀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문법에도 조금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lie와 lay의 차이인데요. 자, 눕다, lie 누워있다, lay 놓다라는 단어. 둘이 다른 의미죠.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 그리고 얘는 과거도 좀 볼게요. 자, lie의 과거 형태가 또 lay예요, 여러분. 그래서 lay, 눕다의 과거 형태인 lay와 여기 놓다의 현재 형태인 lay를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받으시고요. 자, luxurious, 호화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럭셔리의 단어, 호화로운인데요. 그 옆에 볼게요. luxuriant, 이건 무성한이라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momentary 갑니다. 순간적인 그 moment라는 단어가 될 것이고요. 자, momentaus는 또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꽤 나고요. 자, memorable 중요한, memorial 기념의라는 단어들. 결국은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만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어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은 디테일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단어들 보면 볼수록 알 수 있겠죠? 거의 다 와가네요. superior, 우월한, 그리고 inferior, 열등 강한 요거는 이제 완전 반이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uperior 뭔가 슈퍼 대단하구나, 우월하구나 라는 걸 알면 superior의 짝으로 만약에 inferior가 나온다면 뭔가 반대 의미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vacation, 휴가고요. 자, vocation, 직업입니다. 완전 다른 단어죠. 그래서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단어 그냥 대충 보고 뜻만 알면 되지 스펠링까지 꼼꼼하게 외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자, 볼게요. vacation, 자, 뭐 VC, 뭐 어쩌고 있으면 휴가겠지라고 하지만 똑같죠? 여기도 V 나오고 CAT 뭐 어쩌고 나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vocation으로 쓰인 어휘를 만약에 여러분들 휴가라고 해석을 하신다면 이 문장 제대로 해석이 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펠링 꼼꼼하게 그리고 의미도 확실하게 품사와 맞춰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영어 암기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온 단어들은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할 어휘들이고요. 이런 어휘들 머릿속에 넣고 자, 어떠한 식으로 또 어휘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휘 문제를 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좀 볼 건데요. 자, 어휘라고 해서 여러분 분명히 밑줄 그어진 거 또는 A, B, C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그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자, indifferences in well-being are determined by circumstances lying outside of an individual's control. They are fair가 unjust인데요. 자, 일단 fair는 공정한이란 뜻이고요. unjust는 공정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이어 관계인데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만약에 우리 well-being, 행복이라는 것의 차이가 구분이 된다면 뭐에 의한 구분이냐면요. 자, 우리 개인의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노력과 나의 통제, 능력의 바깥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들은 공정한 것이다.
또는 그것들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는 앞에 문장을 봐야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어휘가 밑줄 그어진 어휘 나올 때는요. 무조건 그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문장도 한 번쯤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문장 앞에 있었던 문장이 얘네들입니다. 보면요. From Dworkin's view, 자, 드워킨의 시각에서 보면요. Justice requires that a person's fate be determined by things that are within that person's control, not by luck입니다. 여기 나오죠? Not by luck의 힌트네요.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통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그 개인의 운명이 결정이 지어져야 한다라는 요 주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자, 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 바깥에 있는 환경 때문에 결정이 지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문에서 자, 드워킨의 뷰에서 봤을 때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요. 한 문장만 읽었을 때는 해석이 다 안 됩니다.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헤매지 마시고 그 앞에 문장,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읽고 그 뒤에 문장의 어휘를 고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고요. 또 하나 볼 건데요. 자, 그 다음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요. 밑줄 그어진 문장 앞에 한 문장씩을 더 붙여봤는데요. 자, 첫 번째 것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ctive와 inactive. 아, 앞에 in이 붙어 있네. 그러면 뭔가 둘이 지금 반이어 관계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active는 활동적인, inactive는 활동적이지 않은 뭐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A lot of people find that physical movement can sometimes dispel negative feelings 인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체적인 움직임이라는 게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몸을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feeling negative,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낀다면 it can be very easy for us to stop wanting to stay active or inactive in our everyday life입니다. 부정적으로 느낄 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쉽게 만들어요. 어떤 걸 쉽게 만드느냐? 우리가 활동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또는 활동적이지 않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고 멈추게 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거를 보면은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을 physical movement, 우리 신체의 움직임이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하고 싶은 얘기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긍정적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뒤에 보면은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느끼지 못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부정적이라면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는 활동적이지 않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inactive가 되겠죠, 답은.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if, we, are부터 읽었다면 당연히 못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앞에가 전제 조건이거든요.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앞에 A, B번 선택할 때는요, 무조건 한 문장씩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assistant와 opponent인데요. assistant는 도움이 되다라는 거고요. opponent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볼게요. The ancient Egyptians and Mesopotamians.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요, were the Western world's philosophical forebears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선조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in their concept of the world,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nature, 자연이라는 것은요, was not an assistant or opponent in life struggles인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서 투쟁해야 할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또는 반대가 되는 인데요.
여러분들 볼게요. 앞에 첫 문장 읽었다고 해서 지금 뒤에가 해석이 안 되죠. 자, 자연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어퍼넌트 반대가 되었는지 경쟁자의 구도였는지 라는 것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뒷문장 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의 답은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경쟁의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어퍼넌트가 답이긴 했는데요. 자, 봤듯이 앞에 뒤에 꼭 한 문장씩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정확하게 우리 지금 문맥에 맞는 낱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셨듯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꼭 외워줘야 할 기출 단어들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밑줄 그어진 어휘 앞뒤에 한 문장씩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어휘가 낱말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자, 기출문제들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A, B, C번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길이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 풀기에 편한 길이라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단어들, 어휘 먼저 확인을 좀 해봅시다. A번에 same과 opposite 있네요. 반의어 관계인데요. 자, 동일한, 같은 또는 반대의라는 차이고요. B번에 advantage와 disadvantage도 마찬가지네요. 아, dis 붙어 있어? 그럼 둘이 반대말이네. 장점과 단점, 이점과 이점이 되지 않는 것 정도로 볼 수 있고요. C번도 반의어 관계입니다. natural, 자연스러운, risky, 위험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요, 보통 반의어 관계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유추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know one of the best remedies for coping with family tension인데요. 자, 너는 가족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이거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 그리고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네요. 자, two words, 두 개의 단어가 바로 해답이야. I'm sorry, 미안해요.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It's amazing how hard some people find them to say입니다. 자, 이 몇몇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되게 놀랄 것입니다. They think it implies weakness or defeat인데요. 그들은요, 자, 요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이 약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othing of kind.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소리죠. In fact, 사실은요, it is exactly the same or opposite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동일하다 또는 완벽하게 반대이다라는 말인데요. 뭐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반대이냐? 바로 이거죠.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한 게 아니라 반대가 되겠죠. 완벽히 반대다. 왜 반대느냐? 이 답의 근거는 어디서 찾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여기였죠.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미안함을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의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Another good way of relieving tension is a row인데요. 자, 또 다른 좋은 방법, 우리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row입니다. 이 row는요, 말싸움이라는 거죠. 오히려 말싸움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the sea is ever so much calmer after a storm인데요. 자, 바다는요, 우리가 폭풍우가 치고 났을 때 가장 고요하다라는 자, 말이 나오는데요. A row has another advantage or disadvantage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이라는 것도요, 이 파도가 가장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낫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advantage가 되겠습니다. 말싸움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점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C번 우리 고르려면 또 그 다음 것도 읽어봐야겠죠. When tempers are raised, 우리가 갑자기 화가 훅 올라왔을 때 unspoken truths usually come out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They may hurt a bit, 사실은 조금 상처가 될 수 있지만 especially at the time, 그때뿐이다 라고 말하네요. Yet at the end, 그러나 결국에는 you know each other a bit better입니다. 서로를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고요. 자, lastly, 마침내 most of the tensions and quarrels between children are natural or risky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싸움이라든지 다툼이, 이제 아이들끼리 다툼이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죠?
Even when they seem to be constant. 심지어 그것이 어쩔 때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겠지만요. Wise parents don't worry too much. 현명한 부모님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의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의 근거들을 다 각각 앞의 문장, 뒤의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자, A, B, C번 답을 골라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완벽하게 반대다.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약점을 잡히는 게 아니다라는 opposite. 그리고 자, 싸움을 하는 것, 말싸움을 하는 것도 어떤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advantage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 너무도 자연스럽다, natural하다라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 꼼꼼하게 파악하고 답의 근거를 찾아가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A, B, C번 어휘 정확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그 다음 문제도요, 이제 ABC 네모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번 문제도 A, B, C번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fair과 unjust네요. 공정한과 공정하지 않은. 그리고 acceptable과 intolerable는요. 자, accept 받아들이다죠. 그래서 able이 붙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intolerable 관용을 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nsuring과 neglecting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무시하는 이 되겠습니다. 또 보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A번, C번 셋 다 지금 마찬가지로 반의어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요. 우리가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 푸는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do work in suggest. 자, do work in 낫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예시 문장 중에 있던 그 문제인데요. 차분하게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king suggests a classic argument for a certain kind of equality of opportunity입니다. The working은요, 요 기회의 평등이 메인 주제가 되겠네요.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어떠한 고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읽었던 문제네요. 이제 드월킨의 시각에서 보자면 Justice requires that a person's fate be determined by things that are within that person's control, not by luc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요,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복에 의한 어떤 차이들이 우리 이제 개인의 컨트롤에 있어서 아웃사이드, 바깥의 환경에 놓여 있다면, 자, 드월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정한 게 아니라 불공평한 거겠죠. 개인의 운명은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unjus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갈 건데요. According to this argument, 자, 이러한 논쟁에 따르면 inequality of well-being that is driven by differences in individual choices or tastes is acceptable과 intolerable인데요. 자, 그의 생각에 따르면요, 불공평합니다. 어떠한 불공평이냐면요. 자, 개인이 직접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요 차이에 의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inequality 나오죠. 여기에서 만약에 불공정함이 나온다면 자,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개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겠다가 우리 지금 드월킨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번까지 볼 수 있었고요. 자, but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e should seek to eliminate the inequality of well-being that is driven by factors that are not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and which prevent an individual from achieving what he or she values입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해야겠죠. 어떤 것을 제거해야 하느냐면요. 자, 우리 개인의 책임감 또는 개인이 직접 성취하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preve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prevent 그리고 from과 ing가 붙어 있어서 그나 그녀가 가치 있게 생각해서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또 개인의 책임감이 들어가지 않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들의 행복이 이끌어지는 그런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We do so.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Ensuring 또는 neglecting
equality of opportunity to equality of access to fundamental resources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무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기회평등이라든지 기본적인 우리의 제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드월킨의 시각에 의하면요. 우리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 우리의 선호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fair과 unjust 관계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unjust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ceptable과 intolerable, 우리 받아들여질 수 없다가 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ensuring이 답이 돼서요. 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A, B, C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 제대로 하시면서 풀면 곧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문제로는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이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인데요. 더욱이 여러분들 지문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시고 어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심지어 더 많이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Painters have in principle an infinite range of colors at their disposal, especially in modern times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깁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화가들은요. 이론적으로 따르자면은요. 거의 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at their disposal, 원하는 색의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의 작가들은요, 더더욱이나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합성화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색깔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의 발전 때문에 늘어나면서 특히 현대의 화가들은 더 많은 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explosion 폭발 잘 쓰이고 있는 단어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And yet, painters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그런데요, 이렇게나 많은 무한한 범위의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은요, 동시에 똑같은 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ndeed, many have used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인데요. 실제로 이미 많은 화가들은요, 눈에 띌 만큼 제한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한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지 아닌지는 뒤에 문장을 봐야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뒷 문장을 하나씩 꼭 읽어봐야 합니다. 그 뒤에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Mondrian limited himself mostly to the three primers red, yellow, and blue to fill his black ruled grids인데요. 자, 첫 번째 예시 먼저 볼게요. 몬드리안이라는 화가죠. 몬드리안은 그 자신을 극히 제한을 했는데요. 자, 딱 세 가지 색깔만 사용했습니다.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을 사용해서 그의 격자무늬 칸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제한된 색깔만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예시 한번 더 볼게요. And Kazimir Malevich worked with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요 카시미르라는 요 화가도 자신에게 직접 자기가 부과했던, 자기에게 주었던 제한된 색깔들만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 제한된 선택을 했다 restrictive도 적절하게 사용이 된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Yves Klein인데요. 이 화가는요, one color was enough. 심지어 한 가지 색깔만 써도 충분했다라고 하네요. 충분하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예시, French Klein's art was typically black on white입니다. 이 다른 화가는요, 자, 검정색과 하얀색만 사용했다라는 예시들로 지금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볼게요.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그런데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딱 몇 가지 색깔만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데요. 이거는 뒤에 문장을 또 봐야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The Greeks and Romans tended to use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인데요. 자, 그리스인들과 로마 사람들은요, 단순히 빨강, 노랑, 검정, 하얀색 같은 그런 색깔들만 썼다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라고 하는 걸 보니 요 new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나 남았는데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죠? 자, 왜 그랬을까요? It is impossible to generalize.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But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it seems like that the expanded palette added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까지 볼게요. 자, 우리가 요 두 가지인데요. 조금 현대에서 그랬듯, 저 고대 시대에서 그랬듯 두 가지 시대 모두 자, expanded palette입니다. 점점 더 넓어지는, 팽창되는 이미 색깔이 많은 팔레트,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팔레트죠. 그 팔레트는요, 명확하게 해주고요,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요, help to focus attention on the components that matters. 자, 중요한 요소들의 집중을 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태와 모양 같은 것들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색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넓어지는 팔레트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작품에 대한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여주고요.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든다가 앞에 나온 내용들과 딱 반대되는 내용이죠. 색을 더 적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거에만 집중을 시키기 위함인데요. 자, 그렇게 되려면 expanded가 아니라 limited palette가 돼야겠죠. 제한되어 있는 색깔만 갖고 있는 팔레트가 되어야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expanded를 골라내려면요.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시들과 주장에 따라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지문에서 선택하는 어휘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문장 파악하고 내용 지문 파악해서 꼭 풀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 푸는 방법들 결국은 비슷합니다. 꼼꼼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어휘 공부를 하셔야만 어휘 문제는요.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연습하시면서 이 어휘 유형도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